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12월에 이 노바티스에서 발표한 이 R&D 관련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현재 글로벌 제약사인 노바티스를 한번 들여다보고 이 회사가 어떤 영역에 집중을 하고 있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향후 지속 성장을 추구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이 제약바이오 투자자로서 같이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건져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R&D 데이는 그 내용도 매우 방대하고 이 PT 페이지를 보니까 215장입니다. 그리고 이 발표 시간만 4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정말 이것저것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도 듣다가 중간중간 졸았어요. 거기에 이번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 PT 그리고 이 고콜레스테롤 혈증 신약인 이 렉뷰의 런치 관련 이 컨퍼런스 콜 내용도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 중 우리 투자자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고 올해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이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2026년까지 노바티스가 어떻게 성장을 한다고 하는지 한번 보죠. 노바티스는 이번 이 R&D 데이를 통해서 2026년까지 이 중기 성장률을 분명히 했습니다. 2020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보시는 것처럼 이 4%의 매출 성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 애매할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노바티스는 2026년까지 이 성장과 그 후 그리고 30년 그리고 2030년 이후 성장 플랜을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2026년까지 이 성장 플랜에서는 이 다음 6개 제품을 이 성장의 전략 제품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노바티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눈치를 챌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보면은 이뮤놀로지 제품인 코센틱스와 이 신부전 치료제인 엔트레스토는 이 보시는 것처럼 피크 매출을 코센틱스는 70억 달러 이상, 엔트레스토는 50억 달러 이상으로 이렇게 각각 설정을 했습니다. 이 노바티스의 매출과 현재 각 질환에서의 제품 포지션을 보면 이 저수치는 무리 없이 달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사실 재미있는 제품은 코센틱스와 엔트레스토가 아니라 이 두 가지 제품입니다. 졸겐지마와 렉비오인데요. 여기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척수성 근육축증 그러니까 이 SMA 치료제와 희귀질환 영역을 넘어서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우 많은 환자분을 가지고 있는 대사질환인 이 고콜레스테롤 혈증 치료제이자 이 질환 계열 최초로 사용되는 RNA 치료제인 이 렉비오가 보시는 것처럼 이 전면에 배치되었습니다. 노바티스는 전통적으로 이 컨벤셔널 세라피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합성 화학약품이 이 매출의 주력인 회사였는데 이번에 배치된 전략 제품들을 보면은 이 구조적인 변화 의지가 단번에 눈에 띕니다. 이 원샷 세라피 치료제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으로 꼽히는 이 SMA 치료제 졸겐지마가 과연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까? 환자는 확보할 수 있을까? 과연 매출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2021년 3분기까지 매출을 보시면 이미 글로벌 이 블록버스터라고 불릴 수가 있는 이 10억 달러 매출을 돌파하고 있고 이 노바티스 내에서도 매출 순위 11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 성장률을 감안하면은 아마 2021년 매출 순위 9위 정도를 이미 랭크했으리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 1년 만에 이뤄낸 결과이기 때문에 정말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이 87억 달러에 이 아벡시스를 인수하면서 확보한 이 졸겐지마의 매출을 보면서 내부적으로 성장 채비를 마친 이 거인 노바티스가 깨어나고 있는 그런 시그널이 아닐까 합니다. SMA는 로쉬의 경구 투여 가능한 치료제인 에브리시티까지 출시를 하면서 이 삼국지로 변하게 되었는데 졸겐지마 매출도 오르고 보시는 것처럼 이 에브리시티 매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면은 그동안 약제에 접근하지 못했던 환자와 기존 약제에 불응하는 그런 환자들이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스위스의 두 회사 등살에 이 바이오젠의 스핀라자도 미국에서는 매출이 조금 감소했으나 스핀라자 투여 환자는 꾸준히 늘면서 SMA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노바티스는 전략 제품과 더불어서
멀티빌리언 달러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약재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10억 달러 미만의 매출을 낼 수 있는 제품들을 분류하고 이 가능성까지 나눠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멀티빌리언 달러 매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제품이면서 이 시장에 출시 단계에 있는 이 제품들을 한번 살펴보면, 노바티스가 2018년 엔도사이트로부터 인수한 이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인 LUPSM-617이 있고, 그리고 차세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스캔블릭스가 보입니다. 밑에 티슬레리주맙은 노바티스가 중국 베이진에서 이 권리를 인수한 PD-1 항체인데, 앞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파탈리주맙이 위드로가 되면서 전격적으로 가져온 약이죠. 개인적으로 매출 추정치는 낮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아서 LUPSM-617이라는 코드명으로 불리고 있는 이 약제도 이 거세 저항성 전립선 암에서 10억 달러 이상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서는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노바티스지만 이 3세대 스캔블릭스가 출시를 하면서 20억 달러 이상 매출고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캔블릭스가 원체 트라이얼 성적이 좋기 때문에 향후 이쪽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렉비오입니다. 렉비오는 작년 중순경에 FDA 승인이 제조 문제로 한번 연기되었다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노바티스는 이례적으로 이 렉비오의 FDA 승인과 더불어서 이 투자자 컨퍼런스 콜을 개최하면서 향후 렉비오의 출시 계획과 이 전략을 전격 공개했는데, 이게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일단 노바티스가 기대하는 렉비오와 이 안티센스 올리고 치료 후보 물질인 이 펠라카르센의 환자 타겟이 6천만 명으로 앞서 5조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이 엔트레스토의 이 환자 타겟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기대하고 있는 게 있죠. 작년 12월 초에 있었던 이 R&D 데이의 PT에서는 여전히 많은 질환 중 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2025년경이 되면 글로벌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 심혈관계 비용이 1조 달러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렉비오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 왼쪽 그림은 그대로 두고 이제 미국만을 따로 보았는데, 미국도 2035년경이 되면은 미국 자체만으로 심혈관계 질환 관련된 비용이 1조 1000억 달러를 넘어가게 되는 예상치를 발표했습니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긴 하죠. 그럼 이 동맥경화성 심장질환의 현황이 미국에서 어떻게 되느냐 한번 들여다봤더니, 이 3천만 명이 넘는 환자들이 ASCVD로 진단을 받고 있고, 그중 2천만 명이 이 고콜레스테롤 혈증 치료제 중 가장 많이 처방되는 계열인 이 스타틴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최고 용량을 씀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타겟으로 하는 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에 무려 이 80%의 환자들이 도달하고 있지 못하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 렉비오 전체 타겟군은 딱 떨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1600만 명이 되겠죠. 미국에서만요. 엄청난 환자군입니다. 노바티스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들에게 렉비오를 전달할 건데, 앞서 출시한 항체 의약품인 PCSK9 억제제들을 봤더니 매출 확대가 빠르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유를 봤더니 PCSK9 억제제를 처방하게 되면은 환자들이 이 코페이 비용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이 드랍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렉비오는 주요 처방 루트에 환자들의 액세스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환자가 처방을 받으면서 내야 하는 비용을 거의 없거나 아주 적게 만들겠다는 거죠. 여기 옆에 보시면 코페이를 아예 안 하고 이 처방받는 환자는 확실히 탈락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표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 페이어에게 돈을 많이 지불을 해서 환자들의 접근성을 PCSK9 억제제보다 훨씬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노바티스는 siRNA 신약임에도 불구하고 이 도매 가격을 보시는 것처럼 샷당 3,250달러로 정하고, 이거를 1년에 2번 맞아야 되니까 6,500달러로 1년 약가를 책정을 했습니다.
이 가격이 굉장히 공격적인 가격 정책인 것이 이 가격과 이미 기출시되어 있는 PCSK9 억제제들의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신약이고 이 생산 단가가 RNA라서 생산 단가가 높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경쟁품과 비슷하게 하고 이 환자들이 내야 하는 코페인은 적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회사에서 쏟아 붓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거기에 이 임상적 가치를 이 폭넓은 임상 결과로 증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 메디신스 컴퍼니 인수 이후에도 이 전격적으로 실제 처방 환경에서의 데이터를 수집하겠다는 의미인 이 리얼월드 스터디도 이 동시에 이 두 개를 돌리기 시작을 했고, 히든 카드로 이 렉뷰를 썼을 때 단순히 이 LDL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만이 아닌 이 심혈관계 보호 효과를 보려고 이 아웃컴 스터디 3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 스터디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2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더 가져오겠다고 이 공격적인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간단히 그림으로 보면 화력을 있는 대로 집중을 해서 쏟아 부어서 이 PCSK9 이 계열을 빨리 제끼고 엄청난 블록버스터 고지혈증 치료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위의 계획들을 보면 이 PCSK9 억제제들이 살 떨리긴 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PCSK9 억제제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장표가 하나 있는데, 이 노바티스는 2020년 현재 전체 매출 비중에서 이 보시는 것처럼 이 73%의 매출이 전통적인 약제에서 나오는 매출인데, 이러한 매출 구조를 2030년까지 급격하게 낮출 계획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건 이 바이오로직의 매뉴팩처링의 스케일을 확대하겠다는 것 하나, 그러니까 종종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나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구조적으로 시장이 커지는 데 따라서 이 규모 있는 공장을 매우 빠르게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문제지 업황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항상 때가 되면 매수를 항상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회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이 RNA 치료제로 급격하게 치료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유전자 RNA 치료제 이 앞으로 여기는 눈여겨봐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연장선인데요. 이 새로운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질환 영역에서 이 유전자 치료제와 RNA 치료제가 매우 유망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내가 이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RNA 치료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되도록이면 이 세포 치료제는 제외하고 이 2개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확률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페이지로 사실 할 말 다음 페이지인데, 보시면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낮출수록 심혈관계 질환의 리스크는 떨어진다가 그동안 많은 메타 자료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이 케미컬보다는 항체의약품이 이 항체의약품보다는 RNA 치료제가 결과가 좋다라는 장표입니다. 향후 이 장표는 아마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여러 발표에 많이 쓰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노바티스 R&D 데이와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살펴봤고요. 추가적으로 항암 질환, 뉴로사이언스 등 내용이 많은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노바티스는 작년 12월 16일에 전격적으로 대규모의 자사주 매입 공시를 냈습니다. 네, 무려 150억 달러치의 자사주 매입 공시이고 2022년부터 23년까지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시총 규모로는 7.4%나 되기 때문에 저 공시 자체만으로도 주가 상승의 여지가 있고 주가가 조금 올랐죠. 향후 자사주 매입이 진행이 되면서 그 효과는 계속해서 드러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이 노바티스는 직전 5년 동안 이 제약바이오 글로벌 산업 평균 대비해서는 리턴이 언더퍼폼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만약에 이 재정비를 끝내고 다시 성장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EV 에비타도 적당하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시가 배당률이 3.53%, 그리고 여기에 자사주 매입 효과, 그리고 2022년 배당금 증액까지
고려한다면 올해 안정적으로 10% 이상의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고, 이 렉뷰의 매출 부스팅은 올 하반기가 되겠지만 이 상반기 실적에 렉뷰의 성공 가능성이 언뜻 비친다면 그동안 저러왔던 주가의 상승을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가격도 괜찮지만 그래도 싸면 더 좋기 때문에 이 80달러대에 매수할 수 있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까지 확보하면서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이 친정회사니까 한번 잘 봐야 되겠습니다. 길었네요. 그러니까 어서 한 줄 평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항상 형들 장수하시고요. 역사적으로 흘러가득하